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사이트의 진행을 맡은 배우 정우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키오스크라는 주제로 2025 장애인사이트 14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버튼만 누르면 직원이 오지 않아도 금융서비스, 티켓 발권, 음식 주문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키오스크는 인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무인 단말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 즉 무장애 키오스크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사는 2026년 1월부터 키오스크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건데요.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현장의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인 정보 단말기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공기관 가운데 약 42%가 무인 정보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이 설치된 곳은 30.9%, 음성 유도 장치가 있는 곳은 22.2%에 불과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회전 공간까지 모두 갖춘 기관은 절반 정도에 그쳤고, 장애 유형별 접근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곳은 고작 1% 남짓이었습니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 경험도 매우 컸습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본 장애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용이 불편하다,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다, 직원을 통해 주문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인 주문기에서 불편을 겪은 비율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셋째, 민원 제기 체계의 미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70% 가까이가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18.8%만이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관이 보는 시각과 당사자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인식 부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를 개선하겠다고 계획한 기관은 38%에 불과했고, 개선하지 않는 이유로는 예산 부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장애인 편의를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술적, 물리적 접근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자막, 화면 수호 기능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음성 안내, 글자 크기 확대, 고대비 모드, 점자 표시 같은 기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면 높이 조절이나 회전 공간 확보, 무인 정보 단말기 각도 조절도 필수입니다. 둘째, 보조 인력과 안내 체계 확충이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무인 정보 단말기를 이용하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장애인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상시 배치되거나 호출벨이나 원격 안내 같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계만 덩그러니 놓아두는 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설치 후에 개선하려다 보니 예산과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키오스크 제작업체가 처음부터 접근성 기능을 기본 탑재하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입니다. 기관도 장애인도 모두 공통적으로 꼽은 게 바로 인식 개선이었는데요. 사실 무장애 키오스크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노인, 임산부, 외국인, 어린이 누구나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무장애 키오스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500만 원 한도에서 대리 어플리 키오스크 구입비의 70%, 연 350만 원 한도에서 렌탈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
제도적 실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가와 지자체는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기관에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과 사람을 결합한 복합 지원이 필요합니다. AI 음성 안내나 자동 높이 조절 기능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보조 인력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무장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답변과 장애인의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나 사용자 평가, 접근성 진단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장애 키오스크였습니다. 무인정보 단말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2024년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인정보 단말기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은 곧 모든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제도적 실행력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술과 사람의 조화가 함께 맞물려야 진정한 무장애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당이나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무인정보 단말기를 사용할 때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불편한 점 등을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배우 정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